자, 이어서 저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11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즈음에 의문이라는 이제 문법에 관해서 좀 배우는데 아마 까먹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잠깐 이거 좀 보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운이라는 건요. 음운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정의거든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뜻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기능으로 뜻을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뜻을 구별. 의문은 두 가지로 있어요. 의문은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이 있어요. 자,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음운이 분절 딱딱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딱딱 떨어진다. 뭐가 있게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설마 자음과 모음을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좀 서운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서운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분절 의문은 분절이 안 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고 딱딱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는 애들. 뭐 소리의 길이, 높낮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있어요. 자, 의문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하나, 시옷. 하나, 이거 잘 안 나오네. 파란색이 안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 시옷. 하나, 하나, 기억. 하나, 와. 4개입니다. 4개의 의문입니다. 이건 여기서 의문 자세하게 못 나가요. 어차피 시간 좀 한계가 있어서. 대충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대충. 시옷, 기억, 와. 이렇게 4개의 의문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했잖아요. 이겁니다. 시옷을 우리가 바꿔볼게요. 시옷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똑같아요. 시옷을 뭘로 바꿔볼 거냐면요. 이거 좀 잠깐만 끊을게요. 다시 끊을게요. 스타트. 네. 잠깐 끊었어요. 네, 지금 조금 이해가 잘못돼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아까 사과가 아마 앞에 찍혔을 텐데, 그건 무시하시고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막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불을 예로 들면은, 불에는 의문이 총 몇 개일까요? 아까 사과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어떻게 3개예요? 비읍, 우, 리을. 이렇게 3개죠. 이렇게 3개인데, 뜻을 구별하는 의문의 기능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똑같이 바꿔볼게요. 근데 비읍을 다른 걸로 바꿔볼 거예요. 이러면 뜻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뜻은 fire의 뜻이었는데, 이 뜻은 뭐가 돼요? water가 되죠. water가 되죠. 다시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건 그냥 너무 안 되나야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비읍과 리을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를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아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파란색을 좀 쓰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뜻은 뭐가 바뀌었어요? 우를 아로 바꿨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의문이에요. 자음과 모음.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의문은 총 4가지의 네 가지예요. 교체, 의문의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옛날 교육과정에 하나 더 있었어요. 동화. 있었는데 동화가 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의문이 교체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말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음과 모음이 교체된다, 축약된다, 첨가한다, 탈락한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이거 신나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신나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발음해요? 요 표시는 발음 표시예요. 요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교체가 발음했죠. 이게 교체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교체예요. 그 다음에 축약 볼게요. 축약의 예시. 축약은 이런 겁니다. 팔다리를 잃고.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어떻게 발음했어요? 일고? 일흐고? 아니죠? 어떻게 발음했어요? 코로 발음했어요. 이거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요. 히읗과 기역이 축약. 같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축약인데요. 이거는 여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 이거는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뭘로 변했어요? 기역으로 바뀐 거죠. 히읗으로 바뀐 겁니다. 축약.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럼 의문이 총 하나. 선생님 이응은 왜 아니에요? 이응은 아니에요? 단어의 초성 자리의 이응은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였어요, 의문이. 근데 몇 개로 변했어요? 하나, 둘, 셋, 4개로 변했죠.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 겁니다. 축약을 하면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교체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는 안 나오네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안 나오니까. 얘는 나올까요? 얘는 나오네요. 의문의 숫자가 얘는 그대로고 얘는 줄어들었죠. 첨가 보겠습니다. 첨가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슬슬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잠깐 끊을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첨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가 있냐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그 초반부에 서열 다툼이 좀 있는데 인정 안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하지 말게요. 저 세렝게티 초원, 사파리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숫사자들끼리 뭐가 일어나냐면은 영역 다툼.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영역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역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런 건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니은 첨가는 이렇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간혹 니은 첨가가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꼭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거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반모음 이는 뭐고? 그냥 뭐 계약하고 문법 나갈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은이 요렇게 첨가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혹시나 해서 얘는 의문이 있는 거랬어요, 없는 거랬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있는 겁니다. 종성자리, 끝자리의 이응은 발음이 있어요. 이응 발음이 있고요.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얘는 의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첨가가 발생해요. 이런 걸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부르거든요. 니은 첨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맞죠? 네. 탈락을 보시면은 탈락은 알을 낳은 이렇게 하는데 낳은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낳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런 거는 히읗이 이렇게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굳이 따지면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또 의문의 개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참고로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음화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슬슬 짜증납니다. 선생님 이거 이름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면 좋죠. 이거는 유기음화라고도 하고요. 자음축약이라고도 하는데 축약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음축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혹 유기음화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학계의 어떤 그런 의견의 차이인데 축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음축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알아야 11번을 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문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3가지의 결정이 있어요. 3가지. 하나,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한다 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를 다 맞는다. 요 학생들은요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입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의예과, 스카이, 포공, 카이스트 그런 좋은 대학들, 대학 잘 갔네 하는 그런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을 가실 거면은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대학을 갔구나 하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1번이죠. 전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2번째 방법은요. 수능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신만 하는 거죠. 왜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국립대를 가야 돼, 혹은 나는 그냥 뭐 중경외시급의 대학을 가야 돼라고 한다면은 이 문법 파트는 포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만 맞으면 되는 그런 학생.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가 좋다고 권하기도 그런 게 아니라요. 1번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인데 당연히 나는 서울대를 못 가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면 내가 또 모르겠는데 고1이면 아직 괜찮아요. 네. 이해가 돼요? 대충?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겠죠? 이 의문의 숫자는 무조건일까요?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해두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지우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의가 좀 끊겨서 뭐 이러나 싶은데 우리가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참고로 이 촬영하고 있는 요 카메라예요. 제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에 삼각대 넣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도 마이크도 좀 차고 조명도 좀 쪼고 좀 괜찮은 카메라 하나 놔야 이 화면도 글씨도 잘 보이고 그럴 텐데 없어요. 이게 사실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핸드폰이 웬만한 거보단 좋으니까 웬만한 카메라보단 괜찮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1번. 자, 보기에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기억 니은에 들어간 내용을 적절한 것은 이게 이런 문제를 접하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표를 이용해서 의문 변동에 대한 의문의 개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 그러니까 기준은 별표예요. 첨가는 어디로? 첨가는 위쪽으로.
자, 첨가는 위쪽으로.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추격은 아래쪽. 탈락, 추격. 그냥 교체는 어디로 간대요? 오른쪽으로 간다. 예를 들어 거치다는 거센 소리 내기. 아까 제가 유기음화라고 말한 게 이겁니다. 거센 소리 내기에 의해 겉이다가 되고 국외음화에 대해 거치다가 되면 아 선생님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넘어가세요. 지금은 다 못합니다. 네. 거센 소리 내기는 아까 유기음화 자음 축약 말한 거고요. 국외음화는 드트 뒤에 이나 반복음 이가 오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해요. 겉히다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거티다가 되고요. 이 t가요, 그러니까 t가 치로 변하는 게 국외음화예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구지를 구디라고 말하면 안 하고 구지라고 말하는 것도 국외음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음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축약 한번 내려갔다. 여기서 기준이잖아요. 하나 축약 내려갔다가 교체 됐으니까 망한 거죠. 그럼 색연필은 뭔가요? 이렇게 봅니다. 색연필은 자 요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문법을 잘, 특히 의문을 잘합니다. 색연필. 자, 색연필은 가장 먼저 뭐가 발생하냐면은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밑으로 안 내리는 이유는 요걸 봐야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제지를 좀 보세요. 색연필로 바뀌었다가 색연필로 바뀐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1번과 2번의 과정을 볼게요. 1번의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니은이 첨가됐네요. 첨가가 됐으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겠지. 위로 한 칸.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교체가 발생한 거예요. 교체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된대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한 칸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한 칸 올라간 화면이 안 나온다 그래서요. 잘 나옵니까? 열악합니다.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넓게 하면은 우리가 다 보이는데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좁게, 그러니까 지금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기에 딱 좋은 화면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저희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고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색연필 요 과정을 거쳐서 위로 한번 올라가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교체가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한다.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는 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첨가와 교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니은 첨가. 이거는 교체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게요? 비음화라고 합니다. 기억이 니은 혹은 미음 혹은 이응 앞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뀝니다. 비음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부정표현. 자, 부정표현은요. 부정표현은 말 그대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부정의 뜻. 부정은요, 의지 부정이 있고요. 제가 이거 강의 끝나고 얘 좀 바꾸어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부정의 뜻은요, 의지 부정이 있고요. 능력 부정이 있습니다. 자, 의지 부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안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정부사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게 뭐야 이러지 말고 안. 능력이면 뭐예요? 뭐. 자, 제일 이 외우기 쉬운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애인,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안 사귀는 거예요? 못 사귀는 거예요? 나 안 사겨 라는 거는 사귈 의향이 없다고, 내 의지가 별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이 없다 라는 거고요. 못 사귀는 건 뭐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사귀는 거죠? 예, 안 사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몰라서요, 안 사귀는지 못 사귀는지. 장난입니다.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편집을 해야 되나? 넘어갈게요 그냥. 예. 편집할 줄 모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부정부사로도 되는데 보조용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조용언. 뭐뭐 하지 아니하다, 뭐뭐 하지 못하다. 말다 부정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문도 많습니다. 자, 부사인 안과 못을 사용해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보조용어인데요. 그래서 부정부사를 사용해서 짧게 표현한 이런 걸 우리가 짧은 부정문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길게 표현한 이거는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부정 표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합한대. 자, 두 기역과 니은이 모두 적용되냐? 1번 볼게요. 우리가 묵은 방은 두 평이 채 못 된다. 자, 못 치면은 능력이죠. 근데 방이 능력이 없어서 작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태가 부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근데 기역처럼 긴 부정문이 아니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다. 이거 아까 똑같아요. 기역 안 되죠. 니은은요, 간식을 안 먹은 건 의지죠. 내 의지로 안 먹은 거지. 어제 치킨 먹은 사람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네,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자, 지 못하다는 니은은 기억에는 해당이 됩니다. 기억에는 해당이 돼요. 이것도 표시해야 되겠죠. 기억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 잘하지 못했다는 거는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아닙니다. 니은이 아닙니다. 자, 4번,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억은 일단 맞죠. 내리지 않다. 비가 내리는 거는 보세요. 비가 내리는 건 의지로 돼요? 능력으로 됩니까? 물론 신이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신의 의지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요 의지로 문법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 오면 저희가 뭐 딱 할 말은 없는데, 대한민국 이제 국어 문법 학계에서는요 이런 자연 현상은 신의 의지를 하지 않고 뭘 하고 하냐면 사실이나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기억은 맞죠? 니은은 놀이터에 나가지 않은 거는 의지부정이죠. 왜? 숙제 안 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끊으겠습니다.